제가 볼 때는 자세가 가장 안 좋지 않을까. 조금씩 푼다는 느낌, 어깨를 푼다는 느낌도 있지만 등, 흉추를 푼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이 베개에 적응을 하잖아요. 다른 베개에 절대로 못 씁니다. 이 베개 아니면 잠이 안 와요. 그 정도로 좋은 베개니까 꼭 써보세요. 어깨 건강을 갉아먹는 최악의 수면 자세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어깨 아프신 분들 너무 많죠. 또 나이 50대면 50견, 요즘에는 30견, 40견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가장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한번 팔 옆으로 누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픈 어깨 쪽으로 누워서 자면 통증이 더 심해지죠. 이제 어깨가 눌러서도 아프지만 이런 경우에는 흉추 4번, 5번, 6번, 7번 쪽에 변형이 오는 자세입니다. 그런 흉추 쪽 등이 굽고 등이 굽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그런 흉추의 변형이 틀어지고 또 굽게 되고 이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올바른 베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높은 베개 한번 볼까요? 높은 베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북목을 또 유발을 합니다. 거북목 유발하면은 또 흉추를 또 굽게 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흉추 4번에서 7번 그 사이에 신경 그 분포가 어떻게 보면 어깨 쪽으로 가거든요. 그 어깨 쪽으로 가는 신경의 분포를 막는 거죠. 너무 푹신한 베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푹신한 베개도 무게 C자 커브를 무너뜨리고 또 흉추를 또 기능을 그 흉추의 구조를 안 좋게 함으로 어깨 건강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보면은 어깨 통증은 흉추 4번에서 7번의 변형으로 발생을 하는데 어깨만 아픈 분들보다는 손까지 저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주관절이라고 그러죠. 테니스 엘보 그런 쪽에도 문제가 오고 또 정중 신경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저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흉추 4번에서 7번을 잘 교정하면은 상당히 호전이 됩니다. 처음엔 팔 올릴 때만 아프다가 나중엔 각도 제한이 생기고 밤에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 통증은 보통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어깨 통증이 어떤 단계로 이제 진행되는 것은 사람마다 또 연령대마다 굉장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어깨 통증은 요즘에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렇게 이제 컴퓨터 사용하시면서 키보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극상근이라든가 하근 또는 전거근 또 후상거근 그런 근육들과도 굉장히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제 그런 근육들과의 연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흉추, 척추의 구조에 의해 가지고 근육이 변화가 되고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를 먼저 교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와요. 어깨가 아프다. 어깨 어떤 팔을 움직이다. 그런 각도 제한이라든가 또는 밤에 아프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첫 번째도 척추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척추를 교정해서 척추를 반듯하게 결국은 흉추, 등은 굽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피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계보다도 그 등의 굽은 그런 강도가 어떻게 보면 각도가 더 커지냐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굽은 그런 각도라든가 굽은 정도 또는 뼈가 딱딱해진 게 더 점점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증상도 심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단계보다는 결국은 등뼈 흉추를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반듯이 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깨 통증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항상 척추 등뼈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깨 통증만 막 가지고 막 수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100% 재발돼서 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등을 피면은 내가 왜 괜히 내가 왜 수술을 했으냐 거기서도 원망하고 지나온 시술을 원망하는 경우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은 등뼈가 기본이고 등뼈가 마지막 치료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는 등뼈 흉추 4번에서 7번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견봉입니다. 이 어깨 뼈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뒤에는 견갑골이 있어서 어깨 견봉이 뒤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구조예요. 하지만 앞쪽에는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뭘 이렇게 집으려고 할 때, 운전할 때, 이렇게 뒤로 할 때 막 아픈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견봉을 보면은 여기 누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도 굉장히 아파요. 이런 경우는 어깨 뼈가 조금 빠진 경우예요.
견봉을 뒤로 뺐다가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깨 통증은 구분 등 또는 거북목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죠. 어떻게 보면 경추와 상부 흉추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건데, 자, 이런 상부 흉추와 경추의 문제로서 어깨 가동 범위가 좁아진 가동 범위는 어떻게 보면 어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내부 장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이라든가 폐, 또 유방 등 그런 장기와도 연관이 깊어요. 특히 어깨 아프신 분들 보면 유방암 쪽에도 상당히 문제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폐에도 문제가 영향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심장 쪽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장기들의 기능 저하도 같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등뼈를 펴가지고 또는 경추에 시작커브를 만들어서 각각의 그런 장기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심장이라든가 폐, 식도, 유방 등 그런 기관의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흉추를 펴서 그런 기능의 저하가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 셀프 마사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 상태에서 어깨가 아프다. 아까 4번에서 7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번이 여성분들 브레이저 끈에 있는 데니까 약간 위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되세요. 어깨 아프신 분들 이 상태에서 최대한 가동 범위를 넓혀서 운동하라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까지만 올라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천천히 자세요. 이렇게 여기 등을 피는 것이, 이 흉추를 피는 것이 목표니까 이 가동 범위는 천천히 하세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어깨에 대해서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지 않는, 특히 아프고 힘이 없고 근력이 약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물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극상근 증후군 또는 어깨 충돌 증후군 해서 올리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구태여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가 풀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또 여기 중점적으로 하시되, 이 운동은 너무 심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조금씩 푼다는 느낌, 어깨를 푼다는 느낌도 있지만 여기 등, 흉추를 푼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또 한 가지, 자, 이건 베개입니다. 저도 베개 수많이 써봤습니다. 제가 쓴 베개가 한 20-30가지가 넘을 거예요. 옷장 찾아보면 반절의 베개예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 베개를 쓰면서 상당히 건강이 좋아지고, 저도 어깨가 굉장히 아팠어요. 가슴도 막 벌렁벌렁 뛰고, 새벽에 일어나면 손도 저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 베개 쓰면서 상당히 좋아졌죠. 이 베개 자체가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건강의 기본은 척추의 S자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즉 요추 전만, 그다음에 등에 약간 D자 라인, 그다음에 결국은 목의 C자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목에 우리의 인체에서 가장 많은 신경 다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을 잘 치료하는 거, 목의 구조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베개 자체가 목의 C자 커브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목의 C자 커브를 유지시키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모든 신경 다발들이 건강한 라인이 생기고 건강한 신호 전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깨 통증이라든가 또는 거북목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베개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넘기면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C자 커브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상부 흉추가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깨가 굉장히 편해요. 물론 이렇게 옹그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자녀 수명 동안 건강하게 사시려면 저는 이런 베개를 좀 쓰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이쪽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좀 이쪽 어깨가 아픈 분들 굉장히 아프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오면 심장이라든가 위장 장애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해서
목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흉추에 가지런함 느끼. 자, 어깨가 펴지잖아요. 이 견봉 자체가 앞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뒤로 가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편안한 자세.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시키는.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잖아요. 한 8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 컴퓨터 사용, 뭐 스마트폰도 사용해서 어깨가 다 이렇게 움츠러집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밤에 잘 때 이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 결국은 같은 시간 하니까 8시간, 8시간 이렇게 약간 상쇄가 되겠죠. 특히 이 잔다는 그 자체는 뇌가 쉬는 상태입니다. 뇌가 쉬면은 모든 근육이 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또한 이 시간에 이 우리 몸의 기능을, 우리 몸의 척추의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 자체가. 그러므로 꼭 수면 시간에는 이렇게 주무시도록 권해드리죠. 아, 나 이거 등이 아파, 뭐, 이 뒷목이 막 저려. 저도 처음에는 이 뒷목이 엄청 저렸어요. 이 뒷목 저리는 이유가 이제 경추가 잘못돼서 그래요. 경추 2번 특히. 근데 이 저린 것도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주무시면은 정말 좋아요.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저는 한 2주 정도 잡는데 좀 긴 분들도 있어요.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날 바로 이렇게 잘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자신 있는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베개를 처음에는 거부가 많이 듭니다. 2주나 한 3주 그 정도 하지만 이 베개에 적응을 하잖아요. 다른 베개 절대로 못 씁니다. 이 베개 아니면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도 많이 그런 걸 느껴서 또 뭐 여행 갈 때는 꼭 이 베개 들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좋은 베개니까 꼭 써보세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글쎄 뭐 자가 진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병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단지 이 통증의 강도, 특히 뭐 낮에는 좀 괜찮은데 야간에 너무 심하다 또는 뭐 운동 시에 너무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 아파야 되죠. 아프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뭘 해도 아프다 그럴 경우는 병원에 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볼 때 이 팔은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또 잘 안 아프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아프다는 거, 그렇죠? 아프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운동, 뭐 잘못된 뭐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조물주를 좀 믿고 최대한 가동범위죠. 가동범위 이렇게 최대한 넓히세요. 집에서 가장 넓혀가지고 운동을 하시면서 점점 이 통증 자체가 좀 힘들어도 그 통증을 이겨내고 운동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낫고 하면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도 잘 안 되면은 결국은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한 가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깨가 굉장히 아픈데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어깨가 아픈데 뭐 3개월 후에 병원 가니까 폐가 안 좋다. 뭐 폐암이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깨가 굉장히 안 좋은데 왼쪽으로 이렇게 어깨가 아프면 그 심장 쪽 질환을 의심을 해봐 이러면서 어깨도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지는 통증 그런 경우는 반드시 심장 쪽 연관된 질병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또 오른쪽 어깨가 너무 좋다 계속 그렇다 그런 경우는 간이라든가 담 쪽, 간담계 쪽의 질병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골반과 척추를 중심으로 질병과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해온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잠실 소재의 영진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하면서 많은 통증과 질병의 원인이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가지고 신경의 흐름이 약해져서 오더라고요. 우리 몸은 먼저 신경이 흐른 다음 혈액이 따라가 각 세포,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생명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경의 흐름이 약해진 곳을 개선시켜 주어야 통증과 질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즉 척추 간의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먼저 골반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요추 전만, 흉추 완만한 D자형, 그 다음에
경추의 C자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은 스스로 단련시켜야 됩니다. 최근 들어 양약의 발전으로 인해 통증의 강도를 약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뇌전증 약이라든가 트라마돌이라는 마약성 진통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약들은 뇌를 가리는 약으로 의존이 되고 중독이 되고 또 어그멘테이션 증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특히 젊은 분들의 정신적인 문제, 즉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 정도, 골반과 척추를 교정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의 몸을 알고 공부하고 또 스스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오늘 내 스스로 골반과 척추를 단련시켜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책을 두 권을 썼었어요. 하나는 이제 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 제목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환자분들 오잖아요. 막 거짓말 많이 합니다. 아픈데 나았는데 막 더 아프다고 하고요. 안 나았는데 낫다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았는데도 더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저는 이 뼈는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척추의 구조를 보면은 이분이 언제부터 아팠으며 어떻게 아프며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치료하면 당연히 척추 구조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척추 구조가 올바르면 그분은 나은 거예요. 특히 할머니들 제발 좀 주지 마세요. 왜 더 아프다고 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제가 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제 정했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20년도 넘었습니다. 갑자기 위장병이 크게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제가 아픈 마음을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픈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프면은 정말 어디 신내림이라도 당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많이 몸이 아프더라고요. 왜 아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또 지금도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척추의 문제더라고요. 새롭게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 높은 베개, 너무 푹신한 침대, 거기 자다 보니까 척추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도 머리도 아프죠. 위장병도 생기죠. 그 위장병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날만 하면은 또 뭐 좀 먹으면은 또 바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시경을 해보니까 이 배양 플러스 12장 궤양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허리는 또 왜 이렇게 아픈지, 등은 또 왜 이렇게 아픈지 좀 형연할 수 없는 통증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척추의 구조를 바로 잡고 치료하다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위장병 한 번도 없이 정말 맛있게 먹고 사는 거 보면은 결국은 척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들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픈데 뭘 안 해봤겠습니까? 심지어 양약, 독한 약, 시메티든부터 시작해서 더 독한 약 굉장히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양약이 참 효과는 너무 빨라요. 좋고 먹으면 바로 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한약은 또 안 먹겠습니다. 한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니까 그때 치료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환자분들을 척추를 가지고 진단하고, 또 척추의 구조가 바뀌면서 환자분들의 병 증세가 바뀌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관찰하고 또 치료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척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치료하다 보니까 또 전반적으로 척추를 보는 그런 진단과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이 됐죠. 하지만 이 골반을 내려야만 이 척추가 반드시 쓴다. 그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의사분들이나 한의사분들, 물리치료 의사분들은 골반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데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환자분들 치료하려면 결국은 골반을 내려야만 치료가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요즘에는 정말 양약이 너무 발전돼 있어요. 이건 양방의 기술이 발전됐다. 그렇죠. 제약회사의 기술이 너무 발전됐죠. 심지어는 ADHD 약, 콘스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완전히 매진이 돼가지고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근데 참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슬픈 일이죠. 저한테 이제 오는 환자분들 보면은 안 낫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한 분들이죠. 특히 협착증이라고 해가지고 척추 유압술이라고 그래요. 이제 몸 안에 철사 심을 박는 거죠. 2개, 3개, 4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효과가 없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또는 효과가 있더라도 2년에서 5년 사이에 인접 분절 퇴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 부위 있잖아요. 그 아래하고 위에가 볼록하게 튀어오릅니다. 퇴행이 되는 거죠. 그 쇠는 엄청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척추 자체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있으면 100% 치환이 되잖아요. 다시 또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약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복숭아라든가 사과 같은 걸 이렇게 살짝 찌면 안쪽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과일 그런 과일 생각하시면 우리 몸도 어떻게 충격에 의하면은 그쪽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가지고 2년에서 5년 사이에 위 아래가 분열이 퇴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함부로 하는 그런 수술 자체 있잖아요. 뭐 긁어낸다, 띄어낸다, 뭐 그런 분들 상당히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칼을 대잖아요. 수술을 하면은 30%의 정도의 근력이 소실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운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점차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약에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면 또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꽤 많으니까 그들에게는 수술을 너무 의존이라기보다도 수술을 해서 내 척추를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 몸이지 않습니까? 내 귀한 몸이니까 내 귀한 몸을 스스로 단련시켜서 뭐 의사를 믿고 말걸로 떠나가지고 정말 내 몸을 위해서 내 귀한 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몸을 위해서 내 스스로 단련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뭐 유튜브 뭐 착한 척추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년 됐지만 가입자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구독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척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좀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 한번 보시고 이 세상에 뭐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지만 꼭 그런 쪽으로 양방의 시술이나 수술 그 전에 또 플러스 약에 의해서 가는 그런 치료 하면 내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조금씩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몸과 특히 정신적인 건강한 정신 내 몸이 좋아지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좋게 만들고 또 정신을 밝혀서 제 채널인 착한 척추를 한번 구독해 주시고 이 책도 정말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이 책에 상당한 그런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 채널 한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정신의 가장 중심축은 저는 척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축인 척추를 바로 세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